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헬스장에 왔는데 운동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헬린이 여러분들, 혹시 3대 운동, 프리웨이트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나요? 제일 핵심이 되는 웨이트 동작들인데 운동을 제대로 배워나가실 계획이라면 이 영상에서 다뤄드릴 테니 잘 보시고, 그리고 루틴까지 짜드릴 테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6가지이고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딥스, 풀업, 이렇게 동작 그리고 자극 부위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스쿼트를 할 때는 한번 깊게 쪼그려 앉아 봐 주세요. 최대한 깊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이때 내가 최대한 발목을 접었는지, 무릎을 최대한으로 접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관절을 최대한으로 접었는지를 느껴보시고, 이 다 접힌 느낌을 일단은 익숙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또 각 관절들을 접는 느낌을 느껴보면서 앉아주세요. 자, 이제 이때 만약에 내가 발목은 잘 안 접히는 것 같고 고관절만 과하게 접히는 것 같다 하면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좀 뒤로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 나면은 의도적으로 무릎을 조금씩 앞으로 내밀어 보면서 발목을 더 접으려고 노력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딱 앉아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발에서는 이렇게 발목 앞쪽에 한 이쪽 정도, 발목의 바로 앞에서 살짝 외측이거든요. 그쪽으로 모든 중심이 다 몰려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그 앉은 자세에 좀 적응이 되시면은 이제 바를 들고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바를 어깨 위에다가 매는 이 행위를 견착이라고 하거든요. 자, 견착을 할 때는 바를 딱 잡고 정 가운데를 찾아서 잘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날개뼈를 강하게 조이면요, 승모근이 이제 꽉 수축이 되면서 그 위에 이 바를 편하게 얹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날개뼈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게 되면은 이 바가 내 척추뼈 위를 누르면서 뼈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팔이 뒤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어깨 뒤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날개뼈를 강하게 조여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견착이 편하게 된 것 같으면은 이제 그때는 한두 걸음 뒤로 나와 주시면 되고, 내려가기 전에 숨을 크게 마시고 참아주시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 몸통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구부정해지거나 꺾이거나 이러지 않게끔 딱 방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참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발목, 무릎, 고관절을 각각 최대치로 접는 느낌을 만들면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후 뱉으시면 돼요. 스쿼트를 하실 때 발 보폭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까 전에 그 깊게 쭈그려 앉은 자세가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위치에 발을 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발이 11자는 아니고요, 약간 옆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너비 같은 경우는 골반 너비 언저리인데 이게 좀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앉기 편한 위치가 어딘지를 계속 연습하면서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발에서 무게중심을 잘 느끼는 게 이 운동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쪽에 무게중심을 계속 집중을 잘 시킬 수 있고 중간에 흔들리거나 뒤꿈치로 빠지거나 너무 앞꿈치로 쏠리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은 스쿼트의 균형도 잘 나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한 번 하실 때 10번씩 3세트를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자, 다음은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울 수 있는 게 힙힌지라는 동작입니다. 고관절을 그대로 딱 경첩처럼 접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고관절의 감각이 둔한 경우는 고관절 접어서 숙이세요라고 하면은 고관절은 찔끔 접고 나머지 부위는 척추를 구부리면서 동작을 땜빵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굽혀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디스크가 뒤로 탈출할 그런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관절 잘 접기이고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앞에 딱 서신 다음에
발에서 무게중심은 아까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딱 가운데로 느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뒤꿈치로 빠지게 되거나 이러면 순간순간마다 근육에 힘이 별로 안 걸리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발의 무게중심은 가운데로 잘 맞춰 놓으시고, 척추는 이제 구부정해지면 안 되고요. 고관절만 딱 접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딱 내려가다가 걸리면서 더 이상 못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릎을 살짝만 접어주시면, 이때 무릎을 앞으로 접게 되면 안 됩니다. 무릎을 약간만 접게 되시면은 다시 또 고관절을 접으면서 내려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느껴야 되는 자극은 이렇게 햄스트링 쪽이 팽팽하게 늘어나 있는 느낌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일어나실 때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는 느낌 1번, 그리고 뒤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넣는 느낌 2번, 세 번째는 이제 이 무게를 들고 내 몸으로 가깝게 당기고 있을 건데, 이때는 광배근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또 상체를 일으키는 힘 3번, 이 세 가지 힘을 동시다발적으로 딱 써주시면은 데드리프트를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무게중심을 뽑기 전에 발 중앙으로 잘 맞춰 놓으시고, 뽑기 전에는 숨을 살짝 들이마시고 참으시면 됩니다. 일어나면서 뱉으세요. 내려가기 전에 숨 마시고 참고, 고관절 접는 걸 느끼면서 내려가다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가벼운 무게로 하실 때에는 햄스트링이랑 엉덩이 쪽을 좀 많이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가 좀 달려 있거나 등의 감각이 많이 예민해지신 분은 등으로도 힘을 같이 쓰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드리프트도 10회씩 3세트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벤치프레스입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움직임의 방향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만 그냥 멀리 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목표 근육인 가슴 근육이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어깨 쪽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가슴 선상에서 이렇게 팔꿈치, 손목을 다 수평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앞으로 민과 동시에 가운데 안으로 모으는 힘을 사용해야지 가슴 근육이 더 잘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우셨을 때는 척추를 이렇게 아치로 활처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내 척추, 등, 허리 얘네들은 다 허공으로 이렇게 붕 떠 있을 거고요. 내 뒤통수랑 이제 양측 승모근 쪽 이 부분들이 삼각대처럼 지면을, 아니면 이 벤치를 꽉 지지를 잘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좌우 승모근이 지면을 눌러주는 힘이 다르면요, 한쪽으로 바가 기울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누웠을 때 우리가 스쿼트 할 때 발바닥으로 딱 누르는 거에 집중을 하듯이요, 뒤통수랑 양측 승모근이 벤치를 꽉 누르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봐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바가 이렇게 내려갈 때 바가 가슴을 터치했다가 밀고, 가슴을 터치했다가 밀고 이렇게 반복을 할 건데, 이 바가 나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팔이 뒤로 빠지게 되면서 날개뼈도 뒤에서 같이 살짝 안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이 감각이 등을 너무 의도적으로 세게 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이 무게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이 뒤로 가면서 날개뼈가 같이 딸려가는 정도의 움직임이면 충분한데, 여기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고 조이고 그러면서 아래를 꽉 누르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등을 수축하는 느낌이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집중해야 될 가슴 근육의 감각을 더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를 뭐 조여야 되나 모아야 되나 밑으로 눌러야 되나 이런 정보들에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아 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벤치프레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바를 바로 잡지 말고 허리 등을 아치로 최대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상부 승모근 좌우가 벤치를 둘이 거의 동일한 힘으로 잘 누르고 있는지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발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발을 뽑고 내 가슴과 수직선상으로 딱 갖고 와주시면 돼요. 자, 내려가기 전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은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숨을 참고 내려가서 가슴을 가볍게 터치,
그리고 밀 때는 수평으로 안으로 모은다라고 생각하면서 밀어주시고 다 밀었을 때 후 뱉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호흡을 후 뱉을 때 너무 많이 뱉어버리게 되면은 애써 처음에 세팅했던 모든 게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숨을 뱉을 때는 그냥 가볍게 숨 처리만 할 정도로 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내려가기 전에 들이마시고 혹시나 벤치프레스 할 때 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친 상황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벤치 할 때마다 뭔가 자세적인 문제 때문에 어깨가 아프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날개뼈가 뒤로 수동적으로 잘 밀려나가지 못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손목이 안 좋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손에서의 감각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바가 이렇게 내 손바닥 위에 얹어져 있을 때 너무 압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잘 체크해 봐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힘이 많이 집중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럴 경우는 팔꿈치나 삼두 쪽으로 좀 과하게 자극이 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 쪽에 좀 더 집중이 되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10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를 알려드릴 건데, 이 운동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체크 포인트들을 그냥 다 짚어드리고 동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를 이렇게 우리가 딱 잡았을 때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어야 되거든요. 바가 물리적으로 중력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팔꿈치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줘야 우리가 얘를 그 반대로 힘을 주면서 위로 밀어낼 수가 있는데, 이 운동이 아직은 어색한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조금씩 뒤로 밀려나가게 될 거예요. 이러면은 이 저항 방향인 수직 방향과 내가 힘쓰는 방향, 사선 방향, 이 힘이 방향이 일치가 되지 않아져 가지고 그 오차값만큼 힘이 다른 데로 분산되는 걸 느끼게 되고요. 되게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앞으로 내미는 게 1번이고, 자, 두 번째는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 때 이게 순수하게 그냥 딱 어깨 유연성만으로 이렇게 내밀어주는 게 좋은데, 유연성이 딸리게 되면은 허리 꺾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를 꺾게 되면은 무게가 내 팔을 통해서 어깨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동작을 수행할 때는 뒤에서 내 날개뼈가 같이 움직여지면서 이 무게의 힘이 팔, 어깨, 날개뼈 쪽으로 이렇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척추를 꺾어버리게 되면은 이 날개뼈로 전달되는 힘이 누락이 되고, 이 힘이 팔, 어깨, 허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힘의 연결이 맞지가 않고 협응해야 되는 근육들이 엉터리가 되게 되면서 자극이 많이 분산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하실 때 두 번째 포인트는 허리 꺾이지 않게끔 이 코어의 힘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팔을 끝까지 다 밀었을 때 이제 보통 무게 중심이 한쪽 팔로 더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작이 거울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거를 봤을 때 오른쪽 팔은 약간 내 머리와 좀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왼쪽은 상대적으로 머리에서 살짝 이렇게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힘이 더 많이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찾아내실 수 있다면은 매회 밀어낼 때마다 요 간격의 오차를 많이 없애려고 해주셔야 좋아요. 그래서 다 밀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 팔이 둘 다 내 머리와 가까워지면 좋고, 여기서 만약에 한쪽이 좀 멀다 하면은 그쪽으로는 무게가 좀 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지키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 앞에 서신 다음에 뽑기 전에 가까이 가시고 팔꿈치를 먼저 밀어 넣어 주세요. 이때 코어가 잘 힘이 들어갔는지를 체크하고 허리 꺾이면 안 되고요. 그대로 쭉 밀어서 내 양측 팔이 머리와의 거리가 대칭인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10회씩 3세트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운동은 딥스인데요.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 초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러고 남성분들도 초보자 때는 잘 안 하다가 중상급자 돼서야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트레이너 생활을 할 때 남녀노소 불구하고 첫 상체 운동 때부터 알려드렸던 운동인데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가슴 근육 아래쪽만 발달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굳이 필요한 근육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이거는 협응하는 근육이 되게 많아요. 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근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디빌딩이나 미용이 목적이신 분들은 선택적으로 하시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 근력부터 협응해야 하는 그런 능력, 균형 감각, 힘 모든 거를 다 지금은 발달시켜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딥스도 꼭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저는 여기 시설상으로는 프리웨이트로 동작을 알려드리겠지만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딥스를 하기 전에 이 손에서의 감각을 잘 느껴주셔야 됩니다. 이 바를 우리가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가 이렇게 접촉하는 이 면적 전체에 압이 계속 균등한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압력을 균등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딱 상체가 지금 이 정도가 숙여지게 되고요. 손목에서부터 이렇게 팔꿈치까지가 딱 수직이 되거든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딥스를 하는 게 정자세고요.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만약에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체가 이렇게 서버릴 거예요. 이거는 팔꿈치에 데미지가 큽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게 되면은 몸이 앞으로 더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깨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의 무게중심을 계속 신경 쓰면서 올라타시고, 자, 이제 내려갈 때는 처음에는 팔꿈치를 먼저 접으면서 내려가다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내 체중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약간 이렇게 날개뼈가 위로 쓱 접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때까지 내려가게 되시면은 되게 잘 내려가신 거고요. 아직 힘이 딸리는 경우라면은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쭉 내려갔으면은, 자, 그대로 일어날 때는 팔꿈치만 피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팔꿈치 피고 의도적으로 한 박자 더 밀어주는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자, 다시 또 내려갈 때는 팔꿈치 접고 날개뼈가 접히고 팔꿈치 피고 한번 여기서 조금 더 밀어내는 느낌. 이렇게 일단은 힘이 있으신 분들은 맨몸으로 딥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머신이 있는 헬스장에서는 어시스트 친딥이라는 머신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받침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프리웨이트로 하셔야 된다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밴드를 쓰는 겁니다. 밴드를 밟아버리시면 내려갔다가 밴드의 힘으로 편하게 올라와질 거고요. 만약에 발이 땅에 닿거나 밑에 스텝박스 같은 경우를 깔아둘 수가 있으면은 내려갔다가 발이 땅에 닿았으면은 면을 차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크게 발달되는 부분은 대흉근이라고 알려는 졌지만 그 외적으로 정거근이라던가 뭐 어깨라던가 그리고 이제 견갑골 근처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협응을 위해서 꼭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운동은 풀업인데요. 풀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등근육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올라갔을 때 광배근이 직접적으로 수축하고 내려가면서 광배근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랩풀다운이라는 운동과 풀업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풀업은 내 체중을 버텨내기 위해서 날개뼈 근처에서 되게 많은 근육들이 동시에 활성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팔로도 버텨야 되고 코어까지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욱 많은 협응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의 차원도 많이 다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풀업을 하기 전에 어떤 궤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팔을 이렇게 당길 때 팔꿈치를 그냥 지면으로 수직으로만 힘을 쓰면서 내리려고 하지 말고요. 방향을 이렇게 내 옆구리 방향으로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길 때는 옆구리로 회전시키듯이 당기면 되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은 이렇게 비틀듯이 당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손가락에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실 때, 이제 팔이 펴질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날개뼈는 아래로 눌러놓고 팔만 피려고 하시면 어깨가 찝혀가지고 팔을 다 못 필 수가 있고요. 날개뼈가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당겼던 방향의 역으로 회전시키듯이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팔만이 아니라 날개뼈가 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걸 같이 상상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를 잡고 할 때 가볍게만 힘을 살짝 써봐 주세요. 이때 몸이 들릴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이제 살짝 이렇게 힘을 쓰면은 첫 자극이 이렇게 광배근의 바깥쪽에 먼저 걸리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힘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대로 이제 끝까지 다 당겼을 때는 그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극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올라왔을 때는 광배근이 수축하는 걸 느끼게 되고요. 내려갈 때는 날개뼈가 회전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가지면 되고,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내려갈 때 버티는 힘 없이 그냥 내려가게 되면은 어깨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우리가 힘을 줘야 됐던 그 근육들 있잖아요. 광배근부터 해가지고 뭐 팔근육이라든가 그리고 날개뼈 근처, 얘네들이 힘을 한 번에 확 놓으면서 그냥 떨어지지 마시고요. 최대한 버티면서 그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떨어지게 되면은 이 날개뼈가 충분히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팔은 쭉 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회전근개 같은 경우가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근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턱걸이 하실 때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버티기 훈련을 계속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꽤 됩니다. 그리고 아직 풀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건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밴드를 사용하면서 연습을 하면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밟아주시고, 밴드의 보조를 받으면서 올라갔다가요, 내려올 때는 최대한 스스로의 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버티듯이. 한 3초에서 4초 정도 동안 내려왔다가 발이 땅에 살짝 닿은 느낌이 들면은 그때 발로 살짝 땅을 밀어내면서 그 반동으로 또 점프해서 올라가요. 버티듯이 발로 살짝 땅에 닿으면은 또 점프하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풀업을 0에서 1회를 만들어야 하시는 초보자분들 아니면 여성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풀업을 계속 디벨롭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이 밴드 사용조차도 조금 어렵거나 그러시다면은 헬스장에 어시스트 친딥이라는 운동 기구가 있잖아요. 그 머신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6가지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우셨던 운동들은 기본 틀이 되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러 간 체육관이 엄청 좋아가지고 머신들이 되게 많더라도요. 계속 머신으로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근력이 실질적으로 세지기도 하겠지만은 그 운동 실력이 잘 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낮은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프리웨이트로 훈련을 계속 지속해 나갔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자세가 좀 엉성하니까는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점 이게 격차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프리웨이트 아니면 3대 운동, 5대 운동, 7대 운동 이런 운동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이 운동에 대한 발전도 이해도 더 빠르고요. 그리고 장점은 어디서 운동을 하나 기복 없이 똑같이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급자, 상급자이신 분들은 오늘 설명해드렸던 그런 동작들을 더 연구하고 깊게 파고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도 이제 웨이트에 진심으로 입문을 하시는 거라면은 꼭 연습하시고 잘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루틴을 한번 짜드릴 건데, 일단은 헬스장에 첫날 가게 되면은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고요.
첫날에 이 6가지 운동을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냐면 이 중에서 딱 3가지. 일단은 첫날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만 하세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오셨을 때 나머지 턱걸이, 딥스,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3개만 하세요. 매우 부담이 적죠. 그날 와서 운동 한 30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날은 그냥 쉬시고요. 4번째 날 다시 오시게 되면은 다시 또 첫날 했던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하시고 5번째 날 또 오게 되시면은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딥스 하시고 6번째 날 또 쉬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충분한 휴식을 가져가시면서 운동을 하시다가 이 훈련 루틴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반복을 해보시면은 이제 되게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첫날에는 빈파도 간신히 하다가 무게를 올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방향을 한번 이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운동 목적이 몸을 이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부위별로 운동을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깨 운동을 오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배우셨던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그 외적인 다른 운동들이 많아요. 뭐 덤벨 프레스, 숄더 프레스, 비하인드 넥 프레스, 레터럴 레이즈, 뭐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깨 운동이 여러 가지인데 그 특정 한 부위에만 피로도를 몰아줄 수 있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체 운동하는 날에는 뭐 스쿼트하고 레그 프레스하고 스플릿 스쿼트하고 런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몸을 모양을 이쁘게 만드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목적이 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스트렝스에 퍼포먼스에 그리고 좀 더 기능적인 거에 초점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하셨던 그 운동 루틴에서 조금 더 횟수와 세트와 무게를 늘려나가 보시고 그리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좀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마다 내가 코어가 조금 부실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코어 운동들을 좀 이렇게 서브 운동들로 껴넣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어떤 운동을 하시던 간에 일단 헬스장에 처음 온 상황이라면은 이제 첫날에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틀날에는 오버헤드 프레스, 딥스, 풀업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한번 기초를 닦아보시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